린다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설레임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남편 준호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녀의 손을 꼭꼭 잡아주었습니다. 린다, 내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 집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은 그녀의 심장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둘은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작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었어요. 린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내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어서 힘이 나. 저녁 식탁엔 된장찌개와 김치. 린다가 서툴지만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 이거 린다가 만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 난 아직 부족해서 밤새 걱정했어. 부족하긴 린다가 만든 건 천사가 만든 것 같아. 그 시절 린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지만 준호가 곁에 있기에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해도 집에 돌아오면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처럼 봐요.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우리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내가 있잖아. 알았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린다는 그의 따뜻한 손을 꼭꼭 잡으며 눈물겨운 미소로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곳이 언젠가 진짜 고향이 될 거라 간절히 믿었지요. 작은 집 안가득 울려 퍼진 음방울 같은 웃음소리, 밤마다 나누던 달콤한 대화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평생 살자. 응, 난 당신 곁에만 있으면 천국이야.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천국 같던 날들은 무너졌습니다. 린다의 얼굴에서 맑던 웃음은 한 방울씩 사라져갔어요. 행복이라 믿었던 일상에 검은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린다는 어느 날부터 집안에 준호 씨가 집에 없을 땐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낯설고 무거운 시선이 온몸을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날까지의 따뜻한 눈빛은 없어지고 대신 얼음장 같은 차가움과 무서운 갈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는 린다를 애틋하게 보고 있었어요. 린다, 집안일은 다 끝났니? 네, 아버님. 조금 좀 쉬려 했어요. 린다야, 잠깐 이리 와보렴. 린다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그 순간 다가온 것은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었어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괜찮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넌 이제 내 가족이잖아. 내 것이야. 아버님, 제발. 린다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그 더러운 손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숨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시선은 독사의 눈처럼 변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욕망에 찬 눈길이 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린다는 남편 준호에게 울면서 털어놓고 싶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나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절규는 끝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준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어요. 괜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민하게 굴지 마. 린다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외면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어요. 웃음소리 사라진 집안은 무덤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린다는 더 이상 벗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 끔찍한 어둠이 독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린다는 매일매일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아버님의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린다, 당장 이리 와보거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린다는 젓가락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운 욕망과 불꽃을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린다는 순간 심장이 철쩍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무너무. 말끝에 스친 손길은 징그럽도록 길었어요. 린다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족끼린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넌 내 것이야. 싫어요. 싫다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의 발걸음이 다가올수록 벽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린다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린다는 차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얘기 좀 했을 뿐이다. 준호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린다의 절망적인 침묵에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린다는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준호의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린다는 끝없는 외로운 싸움을 예감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없을 때는 집에서 들리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 매일같이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린다는 매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들리는 술 취한 아버님의 목소리에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린다, 어디 있느냐? 숨지 마라.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절규하듯 외쳤어요. 린다는 두 주먹을 새하얗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은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점점 다가왔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린다야, 내 마음 알지? 내가 얼마나 널 원하는지. 너만 입 꾹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단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떨리는 손목을 갑자기 거칠게 붙잡고는 무작정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또다시 그의 더러운 손이 다가왔어요. 린다는 온몸이 돌덩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놓아주세요. 놓으라고요. 전 며느리예요. 며느리면 어떠냐. 다 내 여자인데. 전 그런 더러운 가족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짐승 같은 손길은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는 악마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집안 망신시킬 생각 말아라. 저는 울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악마 같은 행동은 멈추질 않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린다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린다의 몸에 악마이. 힘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린다는 온 마음을 다해 남편 준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아버지가 나를 괴롭혀. 정말로 차마 몹쓸 짓을 당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정말 지겹다.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야.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린다는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진 그럴 뿐 아니야. 참아. 그냥 참으라고. 린다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냉혹한 외면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아팠습니다. 그날 밤 린다는 눈물범벅이 된 일기장을 꺼내 흔들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아버지의 더러운 손길이 두려웠다. 도망치고 싶다. 떨리는 글씨가 눈물로 번지고 또 번졌어요. 창밖엔 쏟아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끝없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린다는 매일 죽음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같은 작은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라는 청년이 따뜻한 미소로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죽고 싶을 뿐이에요. 힘들면 꼭 말해도 돼요. 전 끝까지 들어줄게요. 그 말에 린다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며칠 뒤 장터에서 또 마주쳤을 때 민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이런 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꼭 도와드릴게요. 린다는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사실 요즘 정말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내를 조금 열었어요.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정말 많이 아팠죠? 그 말에 린다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린다 씨 잘못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날 이후 린다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만나면 도망치고만 싶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그는 법률 상담처와 보호기관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정말 나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눈물겨울 만큼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린다 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었어요. 깜깜한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린다는 집으로 돌아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울을 보았어요. 붉게 부어오른 눈이었지만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린다는 다시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민수가 준 작은 녹음기를 떨리는 손에 꼭 쥐었어요. 밤마다 울려 퍼지는 무서운 발자국 소리, 바로 그 순간 버튼을 눌러 증거를 남겼어요. 린다, 당장 문 열어. 말 안 들어? 시아버지의 술 취한 더러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어요. 린다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록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두렵다고요. 린다의 절규하는 목소리도 함께 선명하게 담겼어요. 며칠 뒤 그녀는 남편에게도 마지막으로 다시 말했어요. 여보, 왜 나만 안 믿어줘? 아버지가 정말로 그만 좀 해. 집안 망신 그만 만들라고. 그러나 돌아온 건 칼날 같은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그 냉혹한 대화마저도 녹음기에 또렷이 저장되었어요. 린다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지만 이를 꽉꽉 악물었어요. 민수는 따뜻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제 나도 끝까지 죽어도 싸울 거예요. 그녀는 매일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날짜를 기록했어요. 발소리, 더러운 손길, 끔찍한 공포, 그리고 죽고 싶은 감정까지. 처음엔 엉망진창으로 흔들린 글씨였지만 점점 힘있고 단단한 글씨로 변해갔어요. 린다는 눈물 젖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어요. 두렵지만 나는 더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야. 작은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변했어요. 몇 달간의 피눈물 나는 기록은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되었어요. 린다는 마침내 온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회관에 그날 린다는 온몸을 떨며 녹음기를 꺼냈어요. 린다 씨, 무슨 일인가요?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숙이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어요. 곧 시아버지의 끔찍한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린다야, 조용히 해. 입만 꾹 다물면 돼.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굳어졌어요. 린다는 눈을 꼭 감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 더러운 목소리가 매일 밤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떨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분이 그런 짓을?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건 거짓말이다. 조작이라고. 그러나 두 번째 녹음이 더욱 선명히 흘러나왔어요. 남편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만해. 집안 망신 만들지 마. 그냥 참아. 주민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칼날처럼 향했어요. 린다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담담히 말했어요. 이 집안에서 전 완전히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시아버지는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절대 믿지 마라. 그 순간 린다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의 기록입니다. 회관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린다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고 선명했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무겁고도 따뜻했어요. 린다는 두려움 대신 완전한 해방을 느꼈어요. 재판은 길고도 가슴 찢어지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는 무거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요.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박수를 터뜨리며 술렁였어요. 린다는 조용히 감격의 눈물을 닦았어요. 끝났어. 드디어 정말로 끝이야. 남편 준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차가운 외면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곁에서 따뜻하게 속삭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린다 씨. 끝까지 이겨냈잖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재판 후 그녀는 햇살 가득한 새로운 방으로 이사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민수는 옆에서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환하게 웃어요. 린다는 눈물겨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더 이상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린다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힘찼고 그 순간의 미소는 자유롭고 아름다웠어요. 낯선 땅에서 힘겹게 지켜낸 소중한 존엄,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찬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린다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진짜로 마음속 깊부터 환하게. 린다. 구독, 좋아요 힘이 납니다.